뉴스를 잘 모르는 자, 여기로 오라! 최신 뉴스를 쉽게 100% 알려주는 유의미의 김현지입니다. 요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머지 포인트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머지 포인트 피해 때문에 맘 졸이는 분들 계실까 걱정인데요. 오늘 유의미 영상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머지 포인트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지 포인트는 머지 플러스란 회사에서 2018년에 출시한 결제 서비스예요. 마트, 카페, 편의점 등 전국 약 6만 개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즉 8만 원어치 포인트를 사면 실제로는 10만 원을 쓸 수 있었는데요. 이용자만 100만 명에 달하고 지금까지 1,000억 원 이상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프랜차이즈 등 몇백 곳의 가맹점이 다 사라졌고요. 상품권 판매도 멈췄습니다. 이용자 중엔 포인트를 1,000만 원 단위로 미리 사둔 사람들도 있었는데 현재 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맹점들이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머지플러스 측이 6월 초 금감원에 혹시 우리 서비스 문제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요. 금감원이 이달 초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너희 상품권 발행한다더니 실제로는 전자금융업 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등록하고 장사해야 돼. 안 그러면 처벌받아.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겠다고 했지만 금감원의 지적이 알려지자 제휴기업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머지 포인트를 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하고 또 포인트 사용처가 대형 프랜차이즈라 이번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자영업자들도 대금 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가맹점들은 발권 대행사 등을 통해 손실보상 대비를 해놔서 손해를 피할 거로 보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번 달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이 머지 포인트에 문제가 생긴 걸 미처 알지 못하는 가게, 서둘러 결제를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러면 당장 포인트 사둔 사람들의 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지플러스는 일단 구매 가격의 90%를 환급해주겠다고 공지했지만 모두 환불받을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합니다. 돈 못 받을 걸 우려한 고객들이 본사에 환급해달라고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됐고 일부는 실제 환급을 받긴 했는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여집니다. 한편으론 애초에 이렇게 피해가 커질 때까지 금감원은 뭐하고 있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만 명이 썼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머지플러스는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강제로 조사할 수 없고 또 그런 업체까지 전부 감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등록된 선불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금보호 지침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요, 폰지 사건과 비슷하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폰지 사기는 1920년대 찰스 폰지란 사람이 벌인 사기극으로 새로운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에게 주고 또 다른 투자자를 찾아 돈을 메꾸는 다단계 금융 사기입니다. 머지 포인트도 이와 비슷해서 사람들이 막 포인트를 사면 그걸로 혜택을 주고 또 이런 혜택을 광고해서 또 다른 사람이 포인트를 사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머지 포인트는요, 팔면 팔수록 회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대요. 누적 순손실 예상액이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되죠. 머지플러스 측은 서비스 초기라 전략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지 사기는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했을까요? 지난해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지침을 내놨는데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선불 충전금을 운영 중인 전자금융업자 47곳 중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쿠팡페이, 이베이코리아, 티머니 등 총 11개 업체가 이용자 자금을 보호해야 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는 이 지침을 의무화하는 선불 충전금을 보호하는 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9개월째 관련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는 머지포인트 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겠죠.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막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